이번에는 가속도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속도계는 액셀러로미터 API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셀러로미터 API를 보시면 가속도계는 디바이스의 XY, Z축 움직임에 대한 값 3개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보시면 지원하는 API는 3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위치를 읽어오는 거, get current acceleration, 그리고 주기적으로 움직임 정보를 가지고 오는 watch acceleration, 그 다음에 이 타이머를 클리어시키는 클리어 watch,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get current acceleration이나 watch acceleration이 성공을 리턴했을 때 리턴하는 객체가 acceleration 객체 이 한 가지고요. 이 acceleration 객체는 아까 말씀드린 XY, Z축 좌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측정된 시간을 나타내는 타임 스탬프, 이렇게 4가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속도계는 특별한 퍼미션 추가가 필요 없습니다. 안드로이드인 경우에는요. iOS에서는 추가시켜줘야 되는 게 있겠죠. P 리스트에다가 추가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에 보시면. 그럼 오늘 작업할 UI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결과 화면을 먼저 보시면 액셀러로미터의 UI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가속도계 정보, 그리고 스타트 워치 누르면 이 버튼이 스탑워치로 이름이 변경되고 주기적으로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스톱워치로 바뀐 상태에서 다시 누르게 되면 해당 워치를 클리어 시켜주게 됩니다. 자, 먼저 HTML 파일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카메라.html 복사해서 시작할게요. accelerometer.html을 지정하고요. 데이터 롤은 페이지고 백 버튼을 추가해준 상태입니다. 아이디는 역시 액셀러로미터로 변경시켜주고 헤딩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 역할은 앵커로서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동일하게. 레퍼런스는 아무것도 없고 원클릭에서 호출하는 함수는 getColXL로 지정하겠습니다. 데이터 롤은 버튼으로 주셔야 버튼으로 지정이 되겠죠? 버튼으로 주고 여기에 텍스트로는 getCurrent acceleration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디스플레이 해줄 패러그래프 역시 id 값으로 call acceleration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watch 부분을 추가하고요. watch는 onClick에 start watch excel로 함수를 지정하겠습니다. start watch excel 이렇게 지정하고요. 텍스트 변경을 위해서 id는 start watch excel 버튼으로 주겠습니다. 텍스트 내용은 start watch acceleration, id도 watch acceleration으로 변경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HTML 부분 코딩은 끝났고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acceleration.js로 만들게요. 만들고 파일 이름을 통일성을 고려해서 액셀러로미터로 변경하겠습니다. 변경하실 때는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리팩터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리팩터에 보시면 리네임이라고 있습니다. 해서 액셀러로미터 됐습니다. 이제 구현할 함수는 아까 onClick에다가 지정을 해줬던 펑션 2개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펑션 getCurrent excel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startWatch excel입니다. startWatch excel. 여기서 바로 현재 가속도 정보를 가지고 오는 API를 호출합니다. API는 navigator.accelerometer.getCurrent acceleration이고요. 이 메소드는 성공과 콜백에 대한 인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on success core excel로 하나 지정하고요. 실패는 on error excel로 지정하겠습니다. 성공과 실패 2가지만 받아오게 되어 있고요. 함수는 이 한 줄로 끝납니다. getCurrent excel은. 그리고
이제 성공과 실패 결과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펑션 성공. 성공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액셀러레이션 객체가 리턴이 됩니다. 액셀러레이션 객체가 리턴이 되고요. 자, 실패했을 때는 엑셀. 실패했을 때는 가속도계에서는 실패 정보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값을 보여주겠는데요. 자, 아까 그 패러그래프에다가 정보 대신에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겠습니다. 패러그래프에 대한 엘리멘트를 가지고 오고요. 이 아이디는 current acceleration이 되겠습니다. 됐고, 여기다가 inner html로 가속도 센서 읽어오기 오류. 자,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은 동일하게 동일한 패러그래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텍스트 값은 html acceleration x는 acceleration.x acceleration의 x값, y값, z값 그리고 타임스탬프 이거를 결과로 찍어주겠습니다. x, y, z x, y, z 타임스탬프는 데이트 타입으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타임스탬프 다음으로 와치 부분을 구현하겠습니다. 와치 부분은 먼저 버튼 부분을 가지고 와서 그 글자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글자는 버튼은 스타트 와치 엑셀 버튼이었고요. 버튼에 먼저 버튼 온클릭에 대한 링크부터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온 클릭에 대해서 스탑 와치 엑셀로 하나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는 .ui btn 텍스트 이렇게 지정하면 해당 텍스트를 변경할 수 있겠죠. 텍스트 해서 스탑 와치로 변경을 합니다. 자, 이제 와치 API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와치 API는 실행을 시키면 그 해당 프로세스 아이디를 리턴합니다. 이걸 변수로 하나 저장을 하겠습니다. watch id 여기다 저장하고요. watch id는 함수는 navigation.accelerometer watch acceleration accelerometer.watch acceleration이고요. 인자값은 성공값 watch excel로 주고요. 성공 그 다음에 에러일 때 이렇게 리턴 되고요. 그리고 watch이기 때문에 역시 주기값이 있어야 되겠죠. 얼마만큼 주기로 실행할 것인가. 옵션으로 프리퀀시가 들어갑니다. 프리퀀시는 1초로 주겠습니다. 1초. 자, 이렇게 해서 스타트 와치 엑셀 부분은 구현이 됐고요. 그리고 버튼 눌렀을 때 호출할 스톱 와치 부분을 구현하겠습니다. 펑션 스톱 와치 엑셀 스톱은 좀 전에 읽어온 이 와치 아이디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아이디를 확인해서 있으면 이 부분을 다시 원상태로 변경을 시켜주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스타트로 변경을 시키고요. 텍스트도 스타트 와치 액셀러레이션 본래대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클리어를 시키겠습니다. navigator.accelerometer.clear watch 그 다음에 watch id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watch id는 null로 변경을 합니다. 됐고 이제 watch acceleration이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이 두 개만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펑션 자, 이것은 성공했을 때 마찬가지로 액셀러레이션 객체를 리턴합니다. 펑션 그 다음에 실패는 자 이렇게 되고요. 에러 값은 리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일하게 앞에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앞에 오류 메시지를 그대로 쓰되 이 부분만 id만 변경을 하겠습니다. watch acceleration으로
변경을 하고요. 성공했을 때 이 메시지는 앞부분과 액셀러레이션 값이 똑같기 때문에 자, 앞에 성공 결과를 복사해서 동일하게 디스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id 값만 변경을 시켜주고요. 자, 이제 이것을 index.html 파일에 추가하겠습니다. accelerometer.js 다음 accelerometer.html 앞부분의 accelerometer.js 파일에서 이 부분과 이 스톱워치 버튼 부분과 스타트워치 액셀러레이션 이 부분에 샵이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를 한 다음에 이거를 실행시키면 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속도계 정보를 누르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와치를 시키면 표시가 되는데 XY, Z축 값은 지금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고 시간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스톱을 누르면 정지가 되죠. 자, 이상으로 액셀러로미터 가속도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캡처 AP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PI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본계 홈페이지에서 API 레퍼런스 중에 캡처입니다. 캡처에는 주로 함수를 먼저 보면 오디오를 캡처하는 함수, 이미지를 캡처하는 함수, 비디오를 캡처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 캡처에 성공했을 때 리턴되는 미디어 파일로부터 미디어 파일의 상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get format 데이터 이렇게 4개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캡처 오디오에서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미디어 파일에 대한 배열이 리턴이 됩니다. 이미지, 비디오 이것들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류가 났을 때는 캡처 에러 객체를 리턴하게 됩니다. 자, 먼저 퍼미션을 살펴볼게요. 안드로이드 퍼미션입니다. 안드로이드 퍼미션은 오디오 녹음을 위해서 레코드 오디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write external storage 이렇게 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미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레코드 오디오 부분만 추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write external storage는 이미 포함이 되어 있죠. 저장하고요. UI 구성을 보시면 캡처를 통해서 들어가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API 각각 3개에 대해서 오디오를 캡처해보고 이미지를 캡처해보고 비디오를 캡처해보는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HTML 파일을 먼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셀러로미터 이거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이고 capture.html 오픈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롤은 페이지로 지정하고 백 버튼은 있는 상태고요. 아이디는 캡처 헤딩 변경 시켜주고요. 됐습니다. 여기서는 뭐 타이틀 여기 앵커의 제목을 바꾸거나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버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클릭했을 때 실행할 것은 실행할 함수로서 캡처 오디오로 지정하겠습니다. 캡처 오디오 그리고 텍스트는 캡처 오디오 캡처 오디오, 캡처 이미지 캡처 비디오 됐습니다. 이제 이 3가지 함수를 구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바스크립트 파일 만들고요. capture.javascript로 만들고요. 먼저 캡처 오디오를 구현하겠습니다. 사용할 API는요. navigator.device.capture 캡처 오디오가 되겠습니다. 이 API는 성공에 대한 콜백, 그리고 실패에 대한 콜백, 그리고 오디오 캡처를 위한 옵션으로 인자가 구성됩니다. 자, 먼저 콜백을 정의하겠습니다. 콜백은 캡처 오디오 석세스 그리고 캡처 오디오 에러 이 옵션에는 오디오를 캡처할 횟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리미트로 지정하고요. 교재는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걸 2번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에 대해서 듀레이션, 즉 얼마 동안 녹음할 수 있는지 지정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모드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나 iOS 둘 다 고정값을 가지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안드로이드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리미트만 가지고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콜백을 구현할게요. 펑션 캡처 오디오 석세스. 이 오디오 캡처가 성공했을 경우에 미디어 파일 캡처를 리턴하게 됩니다. 자, 여기 파일즈라고 s를 붙였는데요. 여기 리미트에서 횟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을 했을 때 미디어 파일의 배열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즈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디어 파일은 나중에 파일 시스템 가시면 파일을 보시게 되는데요. 같은 파일이기 때문에 속성으로는 name, full, fast 전체 경로죠. 그리고 타입, 어떤 타입인가, 그리고 last modified 마지막 수정된 게 언제인가, 그리고 사이즈, 파일 크기, 이런 값들로 구성됩니다. 여기서는 이름과 전체 경로만 디스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루프를 돌리고요. 미디어 파일 길이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반복을 합니다. 여기서 보여줘야 될 것은 여기서는 경고창 alert 메시지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alert media files i번째에 name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미디어 파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경로 files i번째 full path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캡처 에러가 리턴되게 됩니다. 실패를 구현하겠습니다. 자, 실패는 캡처 에러가 리턴되고요. 캡처 에러에 대해서는 나중에 노티피케이션 부분에서 알러 창이 나오는데요. 제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알러 창은. 그거를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교재에 있기 때문에 같이 적용을 하겠습니다. on error occurred during capture. 캡처 중에 오류가 났다는 메시지고요. 에러 코드를 보여주겠습니다. 이 alert API는 notification.alert입니다. 메시지 지정하고요. 우오. 여기서 두 번째 지정된 값은 이 다이얼로그 알러 창이 사라질 때 그때 받을 콜백 메시지를 지정하는데요.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널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은 타이틀 부분입니다. 타이틀을 이렇게 간단하게 지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캡처 이미지 부분을 구현하겠습니다. 펑션 캡처 이미지. 자, 캡처 이미지 부분도 오디오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복사를 해서 쓰겠습니다. navigator.device.capture 이미지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성공했을 때 콜백, 에러 났을 때 콜백, 그리고 옵션인데요. 여기서 옵션은 리미트와 이미지이기 때문에 듀레이션은 빠지고요. 모드 값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캡처 오디오와 마찬가지로 모드는 iOS랑 안드로이드에서 둘 다 지원하지 않습니다. 리미트는 역시 안드로이드에서만 지원하고요. 그래서 리미트를 1로만 지정을 해서 테스트하겠습니다. 성공과 실패 콜백도 위에 캡처 오디오와 동일한 결과를 리턴합니다. 따라서 복사를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캡처 오디오 석세스. 이거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캡처 이미지 석세스. 캡처 이미지 에러.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이미지 석세스, 이미지 에러. 결과는 똑같습니다. 미디어 파일즈의 배열이 리턴되고요. 미디어 파일에 대해서 네임과 전체 경로를 알러트로 보여주겠습니다. 에러가 났을 경우에도 같은 형식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비디오 부분 구현하겠습니다. 캡처 비디오. 캡처 비디오도 캡처 오디오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복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변경해야 될 것은 캡처 비디오 맞고
이미지 부분을 비디오, 비디오, 비디오. 이것도 역시 포맷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캡처 오디오랑 동일합니다. 리밋, 듀레이션, 모드. 지원하는 지원 여부도 캡처 오디오랑 동일합니다. 자, 콜백도 동일하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구현이 끝났습니다. 뭐 반복되는 내용이죠. 이제 이것을 index.html 파일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처에 capture.html이고 그리고 capture.js HTML 파일 중 틀린 부분 잠깐 수정을 할게요. 자, 이 부분 아까 캡처 오디오로 다 돼 있었는데요. 캡처 이미지, 캡처 비디오로 다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캡처 오디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디폴트로 제공해주는 녹음 화면이 뜨고요. 누르면 종료를 눌러보겠습니다. 확인을 하면 생성된 파일에 대한 알러창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뭐 다른 것도 확인해 보시면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캡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컴퍼스 AP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PI를 잠깐 살펴볼게요. 컴퍼스 API는 현재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액셀러로미터 가속도기 할 때 본 것과 비슷한 구조고요. getCurrent 헤딩은 현재 머리 쪽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죠. 현재 헤딩 방향, watch 헤딩, 그 다음에 watch의 해제, 클리어 watch, 그리고 watch 헤딩 필터와 클리어 watch 필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헤딩이 뭐 어느 정도 이제 값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감지를 해서 콜백을 주게끔 구현을 했던 것인데요. 이건 이제 현재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6 버전에서 소멸된 함수고요. 뭐 교재에는 있습니다만 실습에서는 이걸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할 것은 이 함수 3가지입니다. 커런트 헤딩은 마찬가지로 이걸 성공했을 때 컴퍼스 헤딩을 리턴하게 되고요. 실패했을 경우에는 컴퍼스 에러 객체를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퍼미션부터 확인을 해보면 컴퍼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퍼미션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화면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구현을 하면 현재 헤딩 값을 읽어오는 버튼 하나, 그 다음에 헤딩 값을 와치 시킬 버튼 하나, 이렇게 2개를 구현할 거고요. GEO 로케이션과 동일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EO 로케이션을 복사해서 수정하도록 할게요. 복사해서 compass.html로 변경을 하고요. 컴퍼스를 열어서 컴퍼스로 변경하고요. GEO 로케이션도 컴퍼스로 변경하고 다음으로 이 텍스트를 이거는 그대로 쓸 겁니다만 이쪽에 스타트 와치 포지션을 스탑 와치로 변경을 할 거기 때문에 앵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줄 거고요. 먼저 첫 번째 것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를 지정하겠습니다. 클릭 이벤트는 getCurrent 헤딩으로 하겠습니다. getCurrent 포지션 대신에 헤딩으로 변경하고요. 역시 문구도 헤딩으로 변경합니다. 아이디도 커 헤딩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 앵커 버튼의 아이디 역시 watch 헤딩으로 변경하겠습니다. watch 헤딩, 그 다음에 start watch 헤딩으로 변경하고요. 문구도 start watch 헤딩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러그래프도 헤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 구현이 끝났고요. 다음으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GEO 로케이션을 복사해서 compass.js로 만들고 이 부분도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을 하고요. getCurrent 헤딩을 먼저 구현하겠습니다. getCurrent 헤딩, 여기서 사용할 함수는
navigator.compass.getCurrent 헤딩이 되겠습니다. 인자로는 성공에 대한 콜백, 에러에 대한 콜백, 그리고 옵션 이렇게 있는데요. 옵션은 프리퀀시가 들어가는 데에서 현재 헤딩 값을 가져올 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공 실패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success, cur, heading, on, error, cur, heading 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콜백들을 다시 구현하겠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컴퍼스 헤딩 객체를 리턴하게 됩니다. 헤딩,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컴퍼스 에러를 리턴하고요. 자, 이제 잠깐 포맷을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성공했을 때 변경시켜줄 패러그래프 아이디는 커런트 헤딩으로 변경합니다. 헤딩으로 변경하고 여기서 표시해줘야 될 것은 컴퍼스 헤딩은 마그네틱 헤딩, 그 다음에 트루 헤딩, 그리고 헤딩 애큐러시, 그리고 타임 스탬프 이렇게 4가지 값을 가집니다. 마그네틱 헤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북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트루 헤딩은 진북이라고 하죠. 자북은 말 그대로 자석의 북극을 의미하고요. 진북은 지구 회전축의 북극을 의미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마그네틱 헤딩 값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헤딩 애큐러시, 헤딩의 정확도는 항상 0으로 리턴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값은 마그네틱 헤딩을 찍을 거고요. 마그네틱 헤딩, 여기서 값으로 헤딩의 마그네틱 헤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루 헤딩 찍고요. 진북입니다. 트루 헤딩. 다음으로 헤딩 애큐러시. 헤딩 애큐러시. 진북과 자북의 차이값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임스탬프. 타임스탬프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탬프는 정수값이 내려오는데요. long 타입이겠죠? 이것을 new date 포맷으로 변경시키겠습니다. heading.timestamp 됐고, 실패에 대해서는 에러 코드를 알러트 창으로 표시하게끔 그렇게 적용하겠습니다. alert, cur, heading, error, error.code 이렇게 해서 헤딩 부분은 표시가 됐고요. 다음으로 와치 부분, 헤딩을 와치하는 부분을 구현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전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수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와치 아이디는 그대로 두고요. 스타트 와치 헤딩으로 변경하고 헤딩, 그리고 옵션은 프리퀀시만 지정하시면 됩니다. 필터 옵션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얼마만큼 컴퍼스 헤더가 방향을 틀었느냐 그걸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에서 그 필터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프리퀀시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초로 주고 이 버튼에 온클릭에 대한 함수를 변경하겠습니다. 온클릭에 대해서는 스탑워치 헤딩 함수를 하나 더 구현하겠습니다. 헤딩. 현재 스타트 와칭인 상태에서 스탑 와칭인 상태로 변경을 시키고 텍스트 또한 스탑 와치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동일한 구조죠. 그리고 이 스탑 와치, 헤딩을 와치하게끔 시키는 함수는 지원하는 API는 compass.watch 헤딩이 되겠습니다. navigator.compass.watch 헤딩. 이 구조도 동일합니다. 성공에 대한 콜백, 실패에 대한 콜백, 그리고 옵션. 옵션은 앞에서 지정을 했죠. 옵션은 3초로 주겠습니다. 3초. 성공에 대한 콜백, 이름을 잠깐 변경하고요. 에러에 대해서도 헤딩으로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스타트 와치 헤딩에 대한 구현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콜백을 구현하겠습니다. 콜백, 에러 콜백, 스탑워치 헤딩부터 적용하고, 그리고 성공, 그리고 실패. 스탑워치 헤딩일 때는 이 왓치 아이디가 먼저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값을 먼저 아이디부터 집어넣겠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해당 onClick 함수를 다시 변경을 시켜주고요. 스타트 왓치 헤딩으로 다시 연결시켜주고 그 버튼의 텍스트도 스타트 왓치 헤딩으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클리어 시켜주는 함수 또한 API는 compass.clear watch 이렇게 하면 이 왓치를 정지시켜주는 부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왓치 헤딩에 대해서 성공이 리턴됐을 때, 성공 결과가 왔을 때는 헤딩이 리턴이 되죠. 성공에 대한 컴퍼스 헤딩이 리턴이 되고 컴퍼스 헤딩을 받았을 때 이 패러그래프를 변경을 합니다. 왓치 헤딩. 그리고 이 왓치 헤딩, 이 컴퍼스 헤딩에 대한 결과값은 앞에 getCurrent 헤딩과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딩 점 됐고 왓치 헤딩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문구만 살짝 변경하겠습니다. 왓치 헤딩 에러로. 자, 이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API의 이름만 신경 써서 바꿔주시면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compass.watch 헤딩, compass.clear watch, 그리고 compass.getCurrent 헤딩.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index.html에 이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compass.html 그리고 compass.javascript. 자, 됐습니다. 완료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딩 중에 철자가 틀린 부분은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하시고요. 컴퍼스에 get current watch heading을 클릭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스타트 와칭은 누르면 시간이 변경되는 거 볼 수 있죠? 스탑 누르면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류는 아니고 제가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한 다음에 스타트를 한번 시키고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왓치 헤딩의 프로세스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시키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될 것 같네요. 이상으로 컴퍼스 AP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넥션 AP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넥션 API는 현재 디바이스가 어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주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API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레퍼런스 페이지에서 커넥션을 선택하시면 커넥션은 navigator.connection으로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는 connection.type 하나밖에 없고요. 이 connection.type의 값으로 다음과 같은 값들이 있습니다. unknown, 이더넷, 와이파이, 셀룰러 2G, 3G, 4G, 그리고 none. iOS 같은 경우에 이 2G, 3G, 4G에 대해서 2G만 리턴되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리고 퍼미션은 안드로이드 퍼미션 쪽은 보시면 인터넷 퍼미션, 그리고 액세스 네트워크 스테이트. 당연하겠죠. 네트워크 스테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허가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드 폰 스테이트, 폰 정보를 읽어옵니다. 이 세 가지 퍼미션들은 이미 다른 예제들을 하면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추가해줄 건 없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구현할 화면 구성을 먼저 보면 커넥션을 클릭하면 패러그래프를 하나 추가할 거고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화면이 디스플레이가 될 때 그때 connection.type을 값을 읽어와서 보여주게끔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device.html을 복사해서 구현하도록 할게요.
connection.html로 만들고요. 자, 데이터롤은 페이지로 하고 백 버튼 추가시키고요. add 백 버튼. 그리고 헤더 부분에 헤딩 값 변경하고요. 커넥션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id도 적당히 커넥션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이 값은 적당한 문구로 변경합니다. 역시 이 패러그래프 id도 커넥션 타입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처음에 표시해준 문구는 로딩 커넥션 타입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UI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저장하고 index.js 파일을 먼저 편집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그 디바이스 페이지에 대해서 그 페이지가 나타날 때 페이지 sho에 대해서 구현을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jQuery 모바일이 로딩되면서 호출되는 게 모바일 이닛이고요. 이때 특정 페이지에 대해서, 디바이스 페이지에 대해서 그 페이지가 나타날 때 다음 함수를 호출해라 하고 이전에 디바이스에 대해서 구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랑 동일하게 커넥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구현을 하겠습니다. 커넥션 페이지에 대해서 페이지 쇼 이벤트를 받았을 때 폰겟 커넥션 함수를 호출하도록 그렇게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러면 connection.js 파일에서 폰겟 커넥션 부분을 구현해주면 되겠죠? 저장하고 복사하겠습니다. device.javascript 파일을 복사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connection.js 만들었고요. 그리고 함수는 다시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정을 할게요. 폰겟 디바이스가 아니고 폰겟 커넥션이죠. 그 다음에 읽어올 엘리먼트 id는 커넥션 타입입니다. 이 엘리먼트에 대해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값부터 정의하겠습니다. 자, 스테이지 값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커넥션 타입별로 디스플레이 할 문구를 정의하겠습니다. state connection.unknown 이거는 unknown connection 됐고요. 타입이 몇 개가 있냐면 unknown이 있고 이더넷, 와이파이, 2G, 3G, 4G, none 이렇게 있습니다. 이더넷, 다음 와이파이, 그 다음에 connection.cellular 2G 이거는 2G로 그냥 표시하고요. 3G, 4G, 3G 커넥션, 4G 커넥션 그리고 none 자, 됐습니다. 여기에 커넥션 타입으로 스테이츠에서 자, 먼저 우리가 읽어올 커넥션 타입을 먼저 정의를 하고요. 가져오고요. 스테이츠 여기다가 navigator.connection.type 실질적으로 이게 폰겟 속성 정보입니다. 네트워크 정보를 가져오는 속성 정보 navigator.connection.type으로 가져온 것을 이 변수에다 넣어서 리턴 값을 state에다 넣어주면 여기 정의된 문구 중 하나가 디스플레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제 index.html 파일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connection.js 그리고 링크에도 connection.html 이렇게 해서 구현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지금 커넥션 타입이 undefined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 API 버그인데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코드바 버전은 2.2.0입니다.
2.2.0이죠. 현재 이 진행 중에 2.3.0이 나와 있습니다. 2.3.0에서 이 버그는 해결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이렇게 커넥션 AP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컨택트 API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API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컨택트 API는 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소드로는 contact.create, 컨택트 객체를 생성하는 거고요. contact.find, 이거는 컨택트 배열을 가지고 있는 함수입니다. 여기 밑에 객체를 보시면 컨택트 객체가 있고요. 밑에 컨택트 네임, 컨택트 필드, 어드레스, 오거니제이션, 이렇게 네 가지는 이 컨택트를 구성하는 멤버에 할당할 객체들입니다. 그리고 컨택트 파인드 옵션은 위에서 find 함수의 인자로서 검색 조건이 들어갈 객체입니다. 그리고 밑에 오류가 났을 때 설정할 컨택트 에러 객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퍼미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퍼미션으로 안드로이드 퍼미션으로 get account가 있어야 되고요. read contact가 있어야 되고 write contact가 있어야 됩니다. get account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두 가지를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퍼미션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성할 UI를 살펴보겠습니다. 컨택트는 컨택트를 만들어서 저장시킬 버튼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저장한 정보에서 true mobile을 읽어서 이 검색 조건이 true mobile입니다. true mobile을 읽어서 그 결과를 보여줄 버튼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 결과들에 대해서는 각각 패러그래프를 하나씩 두고 거기다가 값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딩을 들어갈게요. 적당한 거를 하나 복사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html 하나 만들고요. 데이터 롤은 페이지에 백버튼 true로 설정하고요. id는 contact, 타이틀도 contact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앵커를 이용해서 타이틀을 변경하도록 할게요. 레퍼런스는 없고 on 클릭으로 save contact로 주겠습니다. 롤은 버튼이고요. 텍스트로 create and save new contact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버튼 눌렀을 때 값을 표시할 패러그래프로 contact save result로 주겠습니다. 동일한 구조니까 복사해서 여기는 find contact로 두 번째 버튼이고요. find contact, 여러 개를 리턴하기 때문에 s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에 id는 패러그래프 id는 contact find result로 하겠습니다. find result.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HTML 파일의 구현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contact.js로 만들게요. 먼저 첫 번째 구현할 함수는 save contact와 find contact를 구현하면 됩니다. save contact 와 find contact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사용할 것은 create 메소드를 먼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를 사용하면 컨택트 객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컨택트 객체 이름은 myContact로 지정을 하고요. navigator.contact.create 이 함수를 사용합니다. navigator.contact.create 리턴되는 값은 컨택트 객체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엘리먼트로 결과 값을 표현할 엘리먼트를 읽어옵니다. document.element by id로 각각 contact save result, save니까 contact save result로 주겠습니다.
이제 이 컨택트의 마이 컨택트의 멤버들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멤버 개수가 많기 때문에 미리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컨택트 객체로 이동을 하면 여기 보시면 ID, 여기 컨택트 멤버로는 ID, 디스플레이 네임, 이거 화면에 표시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라는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임, 실제 자세한 이름값 정보, 그 다음에 닉네임, 폰 넘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인스턴트 메신저, 조직 정보, 생일, 간단한 요약 노트, 그 다음에 사진, 카테고리, URL, 홈페이지 같은 정보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까 이 컨택트 네임이나 이런 것들은 컨택트의 멤버로서 지정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컨택트 필드 중에 이름 필드에 컨택트 네임 객체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어드레스, 주소 부분에 컨택트 어드레스 객체를 사용해서 할당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해서도 컨택트 오거니제이션 객체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필드들은 컨택트 필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스트링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birthday의 경우에만 이제 자바스크립트 데이트 포맷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저장할 컨택트 중에서 마이 컨택트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네임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네임은 우진, 정. 그 다음에 닉네임. 닉네임도 스트링 값입니다. 닉네임은 동일하게 지정하겠습니다. 지정하고요. iOS에서는 이 디스플레이 네임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하지 않지만 만약에 네임 필드에 컨택트 네임이 있으면 이 값으로 null을 리턴하고요. 없으면 닉네임을 참조해서 만들어지거나 공백 값이 오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이 값을 이제 설정한 다음에 우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lement.inner html은 display name my contact.display name 다음에 닉네임은 my contact.nickname 첫 번째 거 할당 값이기 때문에 한번 디스플레이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네임 필드를 설정하겠습니다. 네임 필드로 컨택트 네임을 사용합니다. 컨택트 네임 객체를 사용하고요. 컨택트 네임 객체는 기본 네임, 성, 중간 이름, 마지막 이름 뭐 이런 식으로 기본 네임, 패밀리 네임, 그 다음에 미들 네임 이렇게 주로 할당되고요. 이 필드 중에 포매티드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필드는 여기다 지정을 하면 값이 설정이 되진 않고요. 다른 필드들의 조합으로서 리턴이 되게 됩니다. 사실상 별로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안 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name.givenName 기본네임의 우진 이름이죠. 네임의 패밀리 네임 성입니다. 정 이렇게 해서 이 생성한 my contact name 객체를 네임에다 할당하겠습니다. 네임 이 컨택트에 이제 이름 하나를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만들겠습니다. 전화번호로 3개를 할당할 거고요. phone numbers 3개로 만들고요. 전화번호는 컨택트 필드 객체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컨택트 필드의 객체는 첫 번째로 타입이 있고요. 두 번째로 value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reference 이 preference는 뭐냐면 여러가지 지금 전화번호를 여기서는 3개를 설정했습니다만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정보를 위해서 해뒀는데요. iOS에서는 항상 false 값으로 지정이 되고요. 안드로이드도 2점대 버전에서는 false 값을 리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신 버전에서는 이 값을 사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타입 값은 여기 지금 워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집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학교로 설정할 수도 있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값으로는 전화번호가 들어갔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번호를 할당하겠습니다. phone numbers. 일은 이 컨택트 생성자에다가 바로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이런 식으로요. 생성자에다 바로 값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전화번호를 하나 더 설정하겠습니다. 홈. 자, 이렇게 해서 설정한 것을 컨택트에다가 할당을 하겠습니다. phone numbers에다가 phone numbers 값을 할당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두 개의 값을 설정했습니다. 자, 이제 이메일을 하나 설정할게요. 이메일도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이메일도 컨택트 필드를 사용하고요. 직장으로 하나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컨택트 필드입니다. 역시 컨택트 객체에다가 할당을 하고요. 됐습니다. 다음으로 조직 정보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조직 정보는 오르거니제이션이고요. 이것도 역시 여러 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배열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컨택트 오르거니제이션 객체에 할당을 하시면 됩니다. 지정해야 될 속성으로는요. 프레퍼런스가 있고요. 그리고 타입. 이 타입은 iOS에선 항상 null을 리턴합니다.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임은 true mobile. 회사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파트먼트. 부서입니다. 부서. 개발 부서. 디벨롭먼트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타이틀. 직책은 보스. 여기서 이 프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봤던 것과 비슷하게 안드로이드 2.0하고 iOS에서는 항상 false 값을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my contact에 할당을 하고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my contact organizations는 organizations. 자, 그 다음으로 간단한 노트 하나 작성하겠습니다. 노트는 텍스트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contact example로 하나 지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소. 주소 정보는 역시 여러 개의 설정이 가능하고요. addresses가 되겠습니다. 역시 배열로 하나 설정을 하고 어드레스는 마찬가지로 아까 봤지만 컨택트 어드레스로 어드레스 객체를 사용합니다. 자, 멤버로는요. 멤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프레퍼런스 선호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입. 어디 주소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포매티드. iOS에서는 포매티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세 주소 정보. 스트리트 어드레스가 상세 주소 정보입니다. 자, 대충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 군, 구 정보. 로컬리티에 시, 군, 구 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강남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정보는 리지온으로 지정하시면 되고요. 서울. 그 다음에 우편번호. 우편번호는 포스탈 코드에 지정을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컨트리. 나라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특별할 게 없고 그냥 뭐 쉽게 짐작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컨택트에 할당을
하겠습니다. addresses에 addresses 됐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정보를 추가하겠습니다. URLs 필드가 있었죠. 여기는 2개를 지정할 거고요. 첫 번째 것으로 URLs 이 필드는 컨택트 필드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거는 type, 다음 value, mobile.com. 마찬가지로 preference가 들어갑니다. 자, 교재와 동일하게 이 값은 지정하겠습니다. 우진이.wordpress.com 타입을 홈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선호하는 정보로 true로 설정을 하고요. 컨택트 객체에 할당을 합니다. URLs. 자, 이렇게 대충 설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컨택트 객체에다가 값을 이제 쭉 설정을 하게 되면 이 객체는 메모리상에 현재 로딩되어 있는 객체입니다. 실제 컨택트 DB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그때 이제 DB에 실질적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mycontact.save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save 메소드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콜백만을 인자로 가지죠. 그래서 onSave, success와 onError를 할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성한 이 객체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를 복제를 해서 컨택트를 하나 더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복제하는 함수는 클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contact.clone myclone에다가 할당을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름 정보만 간단하게 수정을 해서 myclone.name.givenName 이름을 우진2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family name은 동일하게 주겠습니다. 정으로 주고요. 그리고 display name은 우진 정2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정보를 디스플레이를 먼저 하겠습니다. element.innerhtml 에서 copy and save contact 다 끝났음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새로 복제한 것도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myclone.save 여기 안에 값도 동일한 형태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컨택트 2개를 생성해서 저장하는 것까지가 끝났습니다. 여기 세이브 할 때 성공 실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도록 자, 마저 구현을 하겠습니다. function onSave success 네, 그리고 function onError 이거는 컨택트 에러 객체를 리턴합니다. 자, 성공했을 때는 그냥 성공했음을 디스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먼트 읽어오고요. get element by id로 contact save result 패러그래프를 읽어와서 거기 값으로는 contact save 똑같이 복사해서 에러에는 에러 값을 출력하겠습니다. 에러 코드 자, 이렇게 해서 컨택트 부분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컨택트 조회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컨택트 조회하는 함수는 아까 보셨지만 내비게이터에 컨택트에 find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는 어떤 필드에서 값을 읽어올 거냐 하는 자, 필드가 첫 번째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성공과 실패에 대한 콜백이 들어갑니다. success, on, find, error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필드들에서 검색할 조건 find 옵션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 필드 값들을 할당을 해야죠. 먼저 옵션으로 이 옵션에는 contact find options 객체를 만들어서 할당을 하시면 됩니다. new contact find options. 자, 여기에는 필터와 멀티플이라는 두 가지 멤버밖에 없습니다. 필터에 원하시는 검색 값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true mobile, 아까 입력하신 거 기억하시죠? true mobile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는 옵션 멀티플에는 자, 멀티플은 말 그대로 하나의 결과를 받을 거냐, 여러 가지 결과를 받을 거냐인데 검색 결과가 일반적으로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도록 true를 지정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검색할 필드에는 display name. 여기 실제 필드명을 주시는 겁니다. organization, 그리고 phone number, 그리고 name. 여기 지정한 이 필드에 대해서만 검색을 실행할 거고요. 여기서 이 필터에 부합하는 목록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 컨택트 객체의 어레이는 이 onFind success의 인자로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onFind success와 onError를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펑션 onFind success. 여기에는 말씀드렸지만 이 컨택트 객체의 배열이 넘어오겠습니다. 검색한 컨택트 객체의 배열이 넘어오고요. 그리고 에러로는 컨택트 에러가 넘어옵니다. 컨택트 에러에는 동일하게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겠습니다. 에러 메시지는 find result에다가 메시지를 보여주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결과를 보여줄 엘리멘트를 가지고 와서 초기화를 시키겠습니다. element.inner.html 초기화를 시켰고, 다음으로 이 컨텍츠가 배열일 것이라는 기본 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for문을 돌려서 각각의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ariable i는 0부터 컨텍츠의 길이에 대해서 됐고요. 지금 보여줄 값으로는 display name하고 그리고 given name, family name 그걸 조합을 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phone number 값을 읽어와서 타입과 value 값, 그 다음에 preference 여부에 따라서 조금 HTML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display name은 context i번째 name에서 given name을 가지고 오고요. 거기에 context i의 name에 family name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display name 필드가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given name하고 family name을 썼습니다. 자, 다음으로 phone number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contact i. phone number가 null인지 체크를 해서 전화번호가 있으면 이것도 역시 기본적으로 배열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j는 0부터 contact i. length가 되겠죠. 그리고 element.html의 값을 설정을 합니다. 자, 이제 전화번호 타입과 값을 지정하겠습니다. 이것은 contact.phoneNumbers에서 자, 타입 값 그리고 value 값 이 value 값이 실제 전화번호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이 값이 선호하는 값인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j 번째 값이 선호하는 값인지 확인을 해서 효과를 주도록 합니다. element.inner.html은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컨텍츠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저장된 컨텍츠를 기반으로 해서 이 네 개의 필드들에 대해서 true mobile이라는 검색 조건을 줘서 그 결과를 onFindSuccess로 여기서 받은 다음에 그 onFindSuccess에 해당하는 기본 네임과 패밀리 네임, 사용자의 이름을 찍고 거기에 해당하는 번호가 들어있는 개수만큼 타입과 전화번호 값을 찍어주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index.html 파일에 이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context.html을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도 context.javascript.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컨택트 만들어서 저장되는 부분을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그 에뮬레이터에서 실행하면 하나만 저장이 되고 하나는 오류가 난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폰에서 실행시키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검색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역시 하나가 타이틀이 표시가 안 되고 있죠. 네임 부분이. 이것도 역시 단말에서 확인하시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컨텍츠 AP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